자유일보 대표이시고 항상 국본에서 명연설을 해주시는 전 국회의원이신 곽성문 의원님이십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애국시민 여러분, 중국 우한 폐렴이 유행되고 있는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이 중국 우한 폐렴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는 여러분 챙겨줄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각자 도생으로 알아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마늘 7쪽을 끓여 먹든가 양파를 생으로 찍어 먹든가 손 잘 씻고 마스크 하시고 하여튼 여러분이 알아서 자기 몸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중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확진자가 한 4만 3천 명에 사망자가 720여 명이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중국이 발표하는 숫자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경로로 10만 명이 넘었고 우한에서만 하루에 200명 이상이 화장터에서 소각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전 세계가 지금 중국 현지를 보면은 76개 중대도시가 사실상 봉쇄 조치에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이 출입도 마음대로 못하고 생필품과로 외출도 사흘에 한 번씩 허가받고 나가는 그런 봉쇄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인구만 전체 14억 인구의 30%가 넘는 4억여 명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60개국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막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난 화요일 날 우한이 있는 호북성 출신만 한국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 12월 31일 날 폐렴이 발생했다는 공식 보고 이후에 그 사이에 이미 들어온 우한 출신 중국인만 280명이 넘고 그 중에서 29명이 소재가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관광원 여성분이 바로 옆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에 6일간 머무르면서 롯데 백화점 쇼핑 같은 게 드러나가지고 23번째 환자로 확진이 됐죠. 그래서 지금 롯데 백화점 문 닫았지 않습니까? 자, 280명 일찍 들어온 우한 그분들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병을 퍼뜨리고 있는지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 경제가 완전히 문 내렸죠.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은 대한민국은 바로 독감 걸립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 특히 그 제네시스 라인에 들어오는 부품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 하이네스 뭐 와이어링 이렇게 전자장치를 연결하는 그런 이 전체 그런 연결망이 이 부품이 안 들어와서 자, 월요일부터 현대 기아 자동차가 조업 중단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80%를 생산하는 현대 기아 자동차 조업 중단하면은 바로 영향받는 업체, 협력업체가 무려 8,000개입니다. 중요한 거는 괴질 걸려서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동안 중국에 너무 의존했다가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북한은 이미 22일 지금부터 이미 열흘 전에 국경을 폐쇄했는데 평양에 뚫렸다죠. 평양에 괴질 환자가 나타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 문재인이 바로 또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서 국내 의료진을 보내겠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는 하루에 엄청나게 생산하는데 중국 보따리 장사들이 와가지고 이거 싹쓸이 해가지고 중국 실어가는 바람에 지금 마스크 사기도 어려워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이는 중국인이 먼저고 그 다음 북한 주민이 먼저고 대한민국 국민은 세 번째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살아나세요. 자,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을 뵈니까 이 돌아가는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 드려야 하는데 또 최근에도 계속 지난 연말부터 추미애 법무장관을 통해서 대한민국 검찰 윤석열이 검찰을 때려잡는 핍박하는 희한한 장면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또 윤석열 검찰총장 그쪽 라인이 또 일을 저질렀죠. 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이 30년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벌인 부정공작에 관련된 자들을, 청와대에 있는 자들을 몽땅 묶어가지고 13명을 구속은 도저히 안 되니까 불구속으로 일괄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소를 할 때 재판부에 보내는 혐의 사실입니다. 이런 혐의 사실로 이 자들을 기소한다는 내용인데, 이 공소장은 국회에서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미애가 이걸 또 금지하고 나섰죠. 근데 왜 이랬을까? 내용을 알고 봤더니 정말입니다.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1년 전인 17년 9월 달에서부터 치밀한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당시 자유한국당 시장의 동생과 형이 관련된 건설업자와의 비리를 다시 수사해라는 청와대 하명 지시가 내려가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 경찰청장이 특별팀을 꾸려가지고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그런 내용을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철호와 경쟁하는 경쟁 후보를 또 주저앉혀가지고 일본 총영사 주겠다고 자리까지 주는 공작을 하고, 하여튼 이러한 과정이 선거 내내 계속이 됐는데, 그동안 청와대에 무려 21차례나 보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청와대가 나서서 수사 지시하고 경찰 동원하고 압력 넣고 공약 발표하고 당 동원하고 아주 조직적인 관권 개입 선거에, 부정선거에, 공작선거입니다. 청와대가 말하자면은 부정선거 범죄 소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종석이를 꼭지점으로 해서 바로 밑에 조국 민정수석이 지휘를 하면서 행정관까지 13명이 관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 참 재밌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말이 3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엄중하게도 선거에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적시를 하면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힘을 보태주도록 한 세력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원은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를 직접 조사를 못했고 문재인이가 지시했다는 그런 진술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적시를 못했을 뿐이지, 사실상 그 모든 근원, 그 공작 정치 악의 근원은 바로 문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검찰과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도.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얘기합니다. 지금 민주당 원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인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1987년에 결성된 전대협 1기 의장입니다. 임종석이보다 2년 선배. 얌전하게 생겼지만은 전대협 1기 의장입니다. 이 이인영이가 며칠 전에, 사흘 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내년 올해죠. 올해 4.15 총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총선거로 새로 형성되는 정치 지형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개헌의 골자를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하나가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에 관련된 사익을 좀 다소 제한을 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겠다. 결국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정의를 실천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으로 해서 기업의 행태를 완전히 바꾸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인영이가 요약을 해서 판을 말하자면 체제를, 기득권층이 갖고 있는 이 체제를, 기존의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바꾸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렵게 얘기했고 쉽게 말하면은 이제 토지 경계념 공개념 도입하고 노동자 동일임금하고 해서 결국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걸 공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의 탄핵이었고, 이 자들은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이 체제 변혁을 완성하겠다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참 정말 애국 시민들이 보기엔 요즘 우리 국민들 선거에 미쳐 있습니다. 여야 가릴 게 없습니다. 일주일에 정당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고요. 전부 지금 국회의원 총선거 의회되는지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선거에 100% 이긴다고 자신을 하고 20년 집권, 50년 집권 얘기하고 내년에 개헌 얘기까지 지금 자신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왕 돌아가는 얘기 또 한마디 더 하죠. 오늘 황교안이가 유승민이하고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통합 불살이 빨라졌다 그러는데, 자, 유승민이가 누굽니까? 대통령 등에 칼 꽂고 탈당해서 바른정당 만들어서 돌아다니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안철수하고 만나서 또 바른미래당 하다가 다 깨지고 이제 8명 겨우 거느리고 다시 복당하는 건데, 어떻게 유승민이하고 황교안이가 만나는 게 새로운 보수정당의 통합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통합이란 말 쓴다고 그냥 통합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탄핵 세력들이 다시 모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는 대충 통합이 완성되는 다음 주쯤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는데요. 자,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들어간 지 천하고도 45일째입니다.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냐 하면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김무성이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열받아서 그럽니다. 김무성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탄핵 지원자 했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도 책임 있는 놈 불출마 선언하고 책임 같이 지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이 원한다면 자기는 광주에도 출마할 수 있고 전라도 여수에도 출마할 수 있다 그랬어요. 벌써 불출마 선언 이제 꼬리 내리면서 당이 명령한다면은 험지에 출마한다는 명목으로 정치 다시 시작하겠다고 슬그머니 이제 고개를 쳐듭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 때문에 보수 세력이 분열되지 말고 하나로 통합을 해서 문재인 정권과 싸워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기를 짓밟고 통합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나는 박근혜의 애국심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애국심을 믿는 박근혜를 칼을 꽂아서 탄핵시키고 감옥소 보낸 놈이 바로 김무성이 아닙니까? 천일이 넘게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에게 빨리 석방을 해야 된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나를 밟고 너희는 선거에 나가서 바치 다시 달아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거꾸로 본말이 바뀌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탄핵한 놈이 다시 박근혜 보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나를 밟고 가라는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 짓는 이 세상, 이 비정상적인 정치판 여러분, 자, 중국, 북한, 우한 괴질은 7월을 상당히 어렵게 해야 돼요. 그러나요, 이 종북 바이러스, 친중 바이러스, 이 주사파 바이러스는 단 하루에 고칠 수 있습니다. 4월 15일 날 여러분이 제대로 정당 골라서 투표만 하면은 단 하루에 친북, 종북, 주사파 바이러스 때려 잡을 수 있습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난린데요. 우한 폐렴 때문에 우한.
그러니까 중국 폐렴이죠. 중국 폐렴. 중국 우한 이것 폐렴. 때문에 난리인데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그게 우한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폐렴이 중국 맞다. 폐렴 그런 게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에볼라라는 것도 에볼라죠. 아프리카 에볼라 전 지금 세계로 나온 지금 거고. 퍼지는 이거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중국 다음으로요. 중국 본토에 못지않게 위험한 감염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 왜냐? 다른 나라에는 우리가 가장 인접해 있고 네. 중국의 40개 도시에서 대한민국의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거든요. 예. 하루에 수백 편, 네. 하루에 평균 2만 명이 출입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네. 세계 각국의 그 의료 전문 기관에서 한국의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의 위험도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본다고, 아니 중국 우한 폐렴도 무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려라 그러고 지금 말하자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맞습니다. 대한민국 의사협회가 2번이나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이걸 이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 4일 날에 드디어 우한이 포함되어 있는 호북성에서 오는 비행기 그 입국자들만 금지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31일 날 이 중국 우한 폐렴이 공식으로 발표된 이래로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우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입국자를 대충 계산해서 280명 된대요. 근데 그 중에 29명이 소재가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그저께 확정된 23번째 환자입니다. 한 사람이. 그분이 여행객인데 42살 먹은 중국 여자가 네. 저 바로 앞에 있는 그 프레지던트 호텔에 숙소를 잡고 롯데백화점을 갔다 온 거잖아요. 그 때문에 롯데백화점 오늘부터 문을 닫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나머지 28명 우한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 돌아다니는지 지금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이미 전역에 확대가 됐으니까 우한만 하지 말고 중국 전체 입국자를 제한해야 된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더 웃기는 게, 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신임 중국 대사가 뭐 싱하이 뭐 칭인가 그런데 어제 이제 신임장 아그레망을 제출했거든. 신임장도 제출하기 며칠 전에, 그리고 공식 대사도 아니죠, 내정자로 와 있을 뿐인 자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WHO의 공고를 따르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WHO가 세계보건기구인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각국의 교류를 위해서 뭐 관광 사업을 위해서 여행장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WHO의 의장이 아프리카의 쪼매난 무슨 그 시에라리온이가 어디 나라의 그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에 지난 한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군사 원조를 하고 저 일반 경제 원조를 해가지고요, UN 기구에 아프리카 출신들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중국 말하자면은 영향을 받는 친구란 말이죠. 그런데 이미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부 다 WHO 공고 무시하고 입국 금지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 같은 경우도 이미 1월 22일 날, 지금으로 따지면 열흘 또 전에 국경 폐쇄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호북성 출신만 입국 제한을 하고, 사실상 그냥 무방비로 중국에 관광객과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2만 명 이상, 많을 때는 3만 5천 명이 들락거린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고. 자, 그 다음에 마스크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뭐 많이 생산되는 모양인데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대요. 뭐 700원, 800원짜리가 뭐 4,000원, 5,000원 한다 이러는데 뭐냐, 중국 보따리 장사들이 이걸 그냥 썰어 담아가 가는 거예요. 싹쓸이였다고. 떡ซื้이 해버린다고. 근데 근데 한국에서 그런 것보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가면요, 뭐 10배, 20배 값으로 판대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지금 마스크 만들어 가지고 중국 보따리 장사들 들고 간다고 정작 한국에는 지금 부족하죠. 그런데 또 문제니까 북한에 평양에 뚫렸다니까 우리 어르신을 보내가 북한 돕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의사분이 북한 가서 그 열악한 그 위성생 북한에 가서
이거 중국 폐렴 치료하러 가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가는 걸 보면은 중국 눈치 보고 북한 눈치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각자 알아갖고 살아남아야 돼요. 정부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다만 대한민국의 의사분들이 워낙 우수하니까 살려내고 아직 죽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정부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북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같이 나누자라는 그 문제. 아니 그래 전염병 말이 고통을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전염병 고통을 같이 나누자면은 우리도 같이 전염병 걸려갖고 같이 병을 앓자는 얘기죠. 그건 아니죠. 고통을 분담하는 거는 우리는 의료 지원을 한다든가 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중국하고 같이 그냥 병 걸려서 같이 그냥 뒤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요. 알겠습니다. 네.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국민 여러분을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님! 여러분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마음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